2022년 5월 5일 한국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세계적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병역 특례 문제와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문재인 정부 마지막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퇴임이 코앞인 황희 장관이 군입대를 앞둔 BTS 일부 멤버에게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BTS 병역 특례와 관련해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 자료에서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 병역 자원 감소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병역 특례가 축소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특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소속사 하이브는 그들의 전 자산인 방탄소년단 BTS의 군입대를 막기 위해 문재인 정권 말기에 전력을 다하며 전방위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하지만 만일 BTS가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을 경우 하이브의 BTS는 한국에서 영원히 잊혀질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단언컨대 BTS는 결코 군대 입대 관련 혜택은 결코 받지 못할 것이다. 만일 BTS의 병역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그들을 이용한 문재인이 해결해 줬어야 하는데 문재인을 BTS를 자신을 이용하여 사용하기만 했지 결코 그들의 병역 문제를 대통령 임기 내에 해결해 주지 않았다. 그리고 문재인은 BTS를 외면하고 5월 10일 청와대를 떠날 것이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중국 사랑은 끝이 없다. 지난해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 때도 중국이 이룬 경제적 번영은 정말 놀랍다고 추켜세웠다.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 문제로 미국이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지난해 12월에도 신장 위구르 지역 오르미치의 테슬라 대리점을 불편하기도 했다. 신종 머스크 중국 고민인지 미국과 중국 간 정치 외교적 갈등도 테슬라는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문제되고 있다. 머스크가 중국인들의 테슬라 사랑을 부담했다. 중국 정권부는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의 제2공장인 공장을 연간 45만 대를 추가로 생산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4일 보도했다. 중국 증권부는 1일 상하이 당국에 보낸 서한을 인용. 현재 상하이에 있는 기가팩토리의 인근에 제2공장을 지어 모델 3와 모델 Y 등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9년 12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 상하이 기가팩토리는 테슬라의 첫 해외 공장이자 중국 내 민간 생산 시설이다. 연간 최대 5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전세계 테슬라 생산량 93만여 대 중 절반이 넘는 48만여 대가 이곳에서 생산됐다. 이 중 32만여 대는 중국에서 팔렸고 나머지 16만여 대는 독일과 일본 등으로 수출된다. 테슬라가 상하이에 제2공장을 건설하면 중국에서만 연간 100만 대가 생산된다. 테슬라는 상하이 공장을 세계 최대 수출 기지로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연간 200만 대까지 생산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관영 매체들이 이 사실에 관해 침묵하고 있다. 북한의 관영 뉴스 통신사인 조선중앙통신은 5일 오전까지 전날 자행된 ICBM 발사 도발에 대한 내용을 타전하지 않았다. 당 기관지인 노동신문 5일자 지면에도 해당 소식이 실리지 않았다. 그간 북한은 통상 미사일 발사 도발 이튿날의 관영 매체를 통해 전날 발사의 성격을 규정하고 평가하는 기사를 발사 장면이 담긴 사진과 함께 보도해왔다. 특히 북한이 전날 발사한 미사일은 ICBM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이튿날 전혀 관련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의구심을 낳고 있다. 북한이 ICBM 발사 도발을 하고서도 보도하지 않는 경우는 실패했을 때다. 지난 3월 16일 북한은 신형 ICBM 화성 17형이 발사 도발을 했지만 공중 폭발하면서 대실패로 끝났고 관영 매체들은 이튿날 일제히 침묵했다. 정치적 군사적 무게감이 떨어지는 발사 도발의 경우에는 발사 소식을 며칠 뒤에 다른 소식과 함께 묶어서 보도하는 경우는 있다. 북한은 지난 1월 25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하는 도발을 자행했지만 이튿날에는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가 사흘 뒤인 28일에야 다른 미사일 발사 도발 소식과 함께 보도했다. 6월 1일 치러질 서울 수도권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서울과 인천은 국민의힘이, 경기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문재인 정권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와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 직무실 용산 이전 등 신구 권력이 얽힌 최근 정치 현안에 대해 진영별로 대립 양상이 뚜렷했다. 4일 MB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일에서 3일간 서울, 인천, 경기 지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52.6% 지지율을 기록해 송영길 민주당 후보 38.6%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 경기도지사 지지도는 김동연 민주당 후보가 47.9%,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는 38.8%를 각각 기록했다.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밖이다. 강용석 무소속 후보는 5.6%로 나왔다. 인천시장 지지도는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가 46%로 조사됐고
박남춘 민주당 후보는 39.5%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기준금리인 연방기금 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금리 인상은 몇 차례 더 이뤄질 것으로 예견되나 0.75%포인트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4일 현지 시간 FOMC는 0.50%포인트 금리를 올렸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연방기금 금리 범위는 0.25에서 0.50%에서 0.75에서 1.00%로 상승했다. FOMC가 금리 인상폭을 0.50%포인트로 잡은 것은 2002년 5월 이후 22년 만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FOMC 이후 금리 인상이 몇 차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다음 몇 차례의 회의에서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골드만삭스 등은 6월 0.50%포인트 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예견했으며 연방기금 금리가 3에서 3.25%까지 수정될 수 있다고 봤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승원 부총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 결과에 대해 대체로 시장 예상에 부합하고 파월 의장 발언도 다소 비둘기파적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과 연준의 연속적인 0.5%포인트 인상 전망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준금리를 통상적 조정폭인 0.25%포인트의 2배 규모로 인상한 것은 2000년 이후 처음이다.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자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이라는 빅스텝을 단행한 것이다. 앞서 연준은 지난 3월 2018년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바 있다. 카카오가 5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했다. 2017년 1분기부터 19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오다 처음으로 전 분기보다 매출이 줄었다. 앞서 어닝쇼크 수준의 1분기 실적을 내놓은 네이버에 이어 카카오까지 시장 전망치에 못 미치는 성적표를 내놓으면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가파른 성장세가 한계에 온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두 회사 모두 인건비 상승과 우크라이나 사태, 미국발 금리 인상 같은 최근 국내외 악재를 뚫지 못했다. 올 들어 주가는 연초 대비 네이버는 25%, 카카오는 22% 떨어지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국민주에서 근심주 신세로 전락했다.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전 기자, 방송인 김어준 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정유라 씨는 4일 서울경찰청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안민석 의원, 주진우 기자, 김어준 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현장에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진행자인 강용석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와 김세애 대표가 정유라 씨와 동행했다. 정 씨는 이화여대 부정입학 논란과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17년 1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SNS에 작성한 능력 없으면 너네 부모를 원망해 등의 내용을 발췌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강용석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정유라 씨가 친구와 다투다가 나온 우발적 내용이었으며 그 내용은 국민들을 상대로 한 내용이 아니었다며 해당 문장을 발췌 왜곡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가장 나쁜 마녀로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안민석 의원은 정 씨 가족이 해외에 300조 원을 숨겼다는 허위 내용의 말을 퍼뜨렸다며 주진우 씨와 김어준 씨는 방송을 통해 온갖 말을 해왔다. 특히 주진우 씨는 정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딸이라고 암시를 수도 없이 해왔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서 눈물을 흘린 정유라 씨는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저울을 막론하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말해서 한 사람 인생이 끝장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일벌백계 해달라고 말했다. 또 자신의 SNS에 고소하고 왔다며 허위사실 유포한 의원님들 한 분도 예외 없다. 저울을 막론하고 두 번 다시 허위사실로 일상이 망가지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네이버가 주 3일 현장 출근 혹은 전면 원격 근무 중 한 가지를 고르는 방식의 새 근무 제도를 마련했다. 최근 라인 플러스가 해외 원격 근무를 허용한 데 이어 네이버 역시 직원들이 코로나 대유행 종식 이후에도 원격 근무를 이어가게끔 한 것이다. 네이버의 이번 결정은 카카오 등 포스트 코로나 근무 형태를 고민 중인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네이버는 오는 7월부터 재택 등 원격 근무 허용을 골자로 하는 커넥티드 워크 제도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네이버 임직원들은 두 가지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하나는 월 평균 주 3일 이상 사무실에 출근하는 부분 원격 근무 방식이다. 예를 들어 내 주로 구성된 올 7월의 경우 월 12일 이상 사무실에 나오면 된다. 다른 하나는 주 5일 전면 원격 근무 방식이다. 꼭 자택이 아니더라도 제주도 등 원하는 장소에서 업무에 온라인으로 접속하면 된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